10대, 20대, 30대부터 힘든 관계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도드라지게 힘들어지는 건 보통 딸이 40대, 엄마의 70대 정도. 그러면 지금인데 지금 딱 지금. 엄마가 갱년기를 지나고 딸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시점. 아, 나 너무 힘든데? 아, 이제 벅차.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참아줄 수 없어. 왜 이제 와서 난리야? 20대부터 얘기하면 내가 진작에 고쳤지. 이제 와서 아주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럼 인연을 끊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미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지만 엄마 vs 딸로 엄마가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는 말들이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 요거를 이제 또 잘못 이해해서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엄마에 대한 진실을 듣고 왔어. 내가 평생을 당한 거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마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진 특성, 경계선은 없다, 코드네임 마더. 엄마들은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존재죠. 엄마들의 경계선 뭐 이제 넘어 들어올까요? 첫 번째는 딸의 외모, 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딸을 한참 보다가 쌍수 언제 할 거야? 아 진짜. 막 이래요. 너무 기정사실이야. 그러면 딸이 쌍수? 나 안 할 건데? 왜 안 해? 그 눈으로 계속 살 거야? 어떡해, 상처야. 아니 엄마가 준 눈이잖아요. 그냥 패션도 엄마들 마음엔 안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 엄마는 되게 이제 멋쟁이였고 진짜 예뻤고 그래서 항상 저를 아쉬워했고 사람들이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면 니 딸? 니 딸? 니 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셔요. 특히 키를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비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가 볼 때는 아주 모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패션에 꽂혔냐면 세로 스프라이트에 꽂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로인데 하얀 니트의 세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그것만 입으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니 딸? 이러는데 그걸 입고 나가면 와우 막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옷을 입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요즘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때는요 이렇게 빨간 다라이 같은 큰 통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부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옷이 쓰레기통에 딱 버려져서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버림을 바른 듯한 느낌을 이렇게 쓰레기통 뚜껑에 딱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이거를 엄마가 버리다니 제가 그거를 가지고서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신경질을 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아니다, 영아니야, 뭐 안 어울려, 키가 작아 막 이러면서 그거를 뭐하러 갖고 들어왔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거를 다시 또 다 펴가지고 속상해하면서 엄마 하면서 다시 또 잘 개켜놓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더니 그게 또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가지고 들어와서 어제와 같이 약간 메멘토처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날이 됐어요. 갔다 왔는데 그 티셔츠를 또 쓰레기통에 엄마가 버린 다음에 그 위에 김치찌개를 버렸어요. 김치찌개를 버렸어요. 와. 절대로 이것을 입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어머님도 근데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그죠? 대단하시다. 진짜 세시다, 어머니들. 제가 딱 그걸 본 순간 못 이겨. 엄마가 원해서 밀고 들어오는 선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약간의 무력감? 그때부터 엄마가 뭐 하지 마 그러면 먹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때 좀 이제 없어졌어요. 잘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막 툭툭 던지는 말을 만약에 친구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 아마 그 친구도 손절 많이 칠걸요. 엄마가 너 얼굴 왜 갈수록 커지니? 아니 너 곱창 좋아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너 곱창 끊어야 되겠다 야. 그러면
치마 입고 나가면 그 치마를 입는 거야? 종아리가 다 나오는데 네가 네 알을 못 봤지? 걸어 다닐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친구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 친구가 동주야 그 옷 입으려고 알 안 보여 이러면은 절교. 그렇죠. 이거는 남친이 얘기하던 뭐 누가 얘기해도 굉장히 선 넘는 건데 오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살아가면 침범해도 되는가? 우리 한번 퀘스천 할 필요 있어요. 그다음에 딸의 남자 또 상당히 많이 개입합니다. 제가 볼 때 엄마들 나름대로의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상처. 아빠네. 아빠일 수도 있고 아빠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러나 물어보지 못했고 해결받지 못했던 어떤 그 미안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신념 같은 거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던지죠. 그냥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다듬다가 와, 툭툭 던지시는구나, 툭툭. 김씨 안 돼. 또 방을 또 한번 훔쳐. 스무스하다. 그러다 이렇게 막 탁 털다가 장남도 안 돼. 경상도 안 돼. 뭐 전라도 안 돼. 충청도 안 돼. 사업하는 남자 안 돼. 너 그리고 너 관상은 과학인 거 알지? 인중 좁은 남자 안 돼. 누구 만나야 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에 굉장히 익숙해. 아빠. 되게 익숙한 프로파일링들을 보통 이제 이야기 해. 아빠도 너무 슬퍼. 뭔가 엄마들의 미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딸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사하면서 이렇게 딸들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입하고 스트레스 많이 주죠. 자, 그 다음에 또 경계선을 넘는 거 뭐 있을까요? 딸들의 취향. 취향이죠. 보통 이제 딸들은 이제 좀 모던한 거, 좀 세련된 거, 약간 북유럽풍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죠. 근데 엄마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엄마들은 그냥 꽃이야. 그래서 막 접시도 꽃, 베개도 꽃, 뭐 다 꽃, 다 꽃이에요. 맞아. 그럼 엄마, 나는 꽃은 좀 별론데, 야, 빨래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이불이 보풀이 안 난다고. 하여튼 써, 좋다니까 써.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꽃밭에서 일어나가지고 꽃밭에서 밥을 먹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만 이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그 길 꽃밭을 갈 수밖에는 없어요. 아주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물론 딸들을 사랑하니까 잘 챙겨주죠. 하지만 분명히 좀 다른 건 뭐냐면 가이드처럼 챙겨줘야 돼요. 가이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시인데 알아서들 식사하시고 쇼핑하신 다음에 5시 반에 여기서 다시 깃발 들고 있을 테니 오십시오 하면서 5시간의 자유를 딱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뭘 하든지 터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창조주로서 제작자로서 어떤 오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떤 조물주나 이렇게 디자이너처럼 딸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침범을 딸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침범이 아주 따뜻한 사랑의 얼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들의 의도는 사랑이죠. 사랑이 넘쳐서 그렇고, 그리고 딸들이 한 40대 정도가 되면 엄마 나이 정도 되는 예를 들어 60, 70 정도의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를 딸들이 또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또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참아줘야지 그것이 엄마의 인생을 인정하는, 엄마의 노고를 내가 인정한다는 이제 그런 애티튜드 같은 거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정의 경계선이 모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아빠랑만 싸우면 자기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기도 아직 3살이고 어려서 얘 치닥거리 하기도 힘들고
자기 인생 자체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도 부족하고. 근데 안 들어주면 못된 딸 같은데 들어주려니 정서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결혼 전에서부터 경계선이 계속 모호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예약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 얘기는 다 내 딸한테만 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은 한번 자기 마음에 경종을 울리시면서 돼요. 딸들은 상담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엄마들이 있다면 딸들이 이제 이것을 전복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엄마가 전화 오는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 타임에 전화를 받아야 되죠. 그 내 타임에 전화를 받게 되면 엄마가 그 사이에 진정이 좀 돼요. 네, 진정이 되고 또 엄마가 그 사이에 또 바쁜 일이 생겨. 엄마 왜? 아우, 야, 아까 정말 아주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야, 근데 엄마 지금 어디 가야 되거든? 내가 나중에 아주 그냥, 아우, 속 터져. 끊어! 이렇게 끊어버려. 예,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벌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내가 요즘에 좀 아기도 어리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엄마 힘든 거에서 문자로 남겨놔. 내가 또 전화할 수 있을 때 좀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약간 그거를 살짝 전복시키면서 주도권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시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은 케이스. 근데 이게 참 엄마들의 또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엄마들의 그 말의 필터링을 통해서 이 아빠가 되게 그렇지 않은데 되게 나쁘게 규정될 수 있어요. 엄마하고는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냥 엄마는 너무나 쉽게 불쌍한 사람이 이제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융합을 형성하기도 하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진짜로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딸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딸은 나와 같을 것이다. 얘는 말 안 해도 알아.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째들이 출생 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보통은 이제 뭐 외동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외동은 외로움이란 정서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게 이 사람들에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가끔 그 막내이신 분들이 막내로서의 서러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자려고 놓으면 불 끄라고 시켰대. 맞아. 야, 불 꺼. 야, 불 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게 싫었고 평생 외로웠다, 막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있더라. 제가 정말 그런 막내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방불을 껐죠? 언니는 평생 집안에 큰 불을 끄면서 살아왔어요. 네. 집안의 크고 작은 불들을 부모님과 함께 끄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제3의 부모 역할을 한 사람들이 K장녀 언니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K장녀들은 굉장히 그 약간 만렙 비서실장 이런 느낌 들 때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갑자기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큰언니들은 굉장히 차분하죠. 엄마가 마치 오늘 수술할 것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엄마 병원에는 내가 갈 거야. 넌 오지 말고 어차피 많이 못 들어와. 둘째 너는 엄마 방 가서 청소해. 집. 엄마 금방 왔는데 엄마 집 들어오면 되게 예민한 거 알지? 엄마 퇴원 이날 할 건데 전복죽을 끓여놔. 잘게 잘라. 네가 씹었을 때 쫀쫀하면 안 되고 이게 이유식인가 이런 느낌으로.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 다음에 막내 울지 마. 우는 것도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안 돌아가셔. 울지 마. 정신 없어. 와. 어떻게 울지 말고 너는 그날 차를 가져오라고. 차를 가져오는데 여기가 딱 30분밖에 안 돼. 언니가 전화하면 딱 받는데 무음으로 해놓지 마. 진동으로 해놓지 말고 소리도 켜놔. 내가 정확한 시간에 너한테 전화하면 딱 받아서 딱 오라고. 그러면 내가 딱 태워서 갈 테니까. 알았어? 이것만 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그런 저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네, 모든 디테일을 가지시는.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네, 장녀들은 굉장히 머리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와요. 막내는 엄마 죽는 거야? 엄마 울지 마. 엄마 영상 통화 한 번만 하자. 막 이러지만 언니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엄마 그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우는 장녀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너무나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을 놓고 우는 장녀가 별로 없고 보통은 장례식이 다 마치고 유품을 정리할 때 혼자서 우는 장녀들이 예, 대부분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K 장녀들은 아주 솔직하고 올바른 의견 제시를 되게 잘해요. 약간 집안의 어떤 그 기준점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게다가 만약에 K 장녀가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면 K 장녀의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부모님보다 권위가 훨씬 위에 있게 예,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이제 K 장녀신데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못 내려놓던데요 그거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인이 배겨가지고. 맞아요. 인이 배긴다고 그러죠.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솔직히 자식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맞아요. 내려놓으라고. 왜냐면 동생들 다 이제 시집 장가 가고 이제 몸에 완전 고착화되셔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쉽지 않던데요. 내려놓기. 그 방법 없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나는 정말로 너무나 그런 K 장녀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일단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일 던져야 돼요. 동생들 지금 3살 아니잖아요. 동생들도 다 40, 50 이렇잖아요. 성인이잖아요.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의 기능을 끌어올려야 되고 던지고 그냥 탁. 어렵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 나쁜 딸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만으로도 너무 충분했죠. 그래서 좀 K 장녀분들은 이제는 좀 짐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동생들 때문에 못했던 거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러 다니시고 먹으시고 동생들도 다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죠.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빠로 보내지만 또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자신으로서 태어나서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를 누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서 이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 딸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살고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엄마와 딸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엄마 딸에서 두 여자로 성장한 다음에 두 사람으로 가는 여정까지를 함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관계들, 아빠든 오빠든 이런 분들이 또 그 관계들을 좀 견인해 준다면 훨씬 더 얘 둘 사이가 건강한 독립을 하기가 이제 쉽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인생을, 딸은 딸로서의 인생을 오로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서로를 놓아주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또 하나의 사랑을 시작하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